요즘 사람 만나는 게 조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는 무슨 일이지? 하고 먼저 긴장하게 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공자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와 마음에 대해 남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이 멀어질까요? 공자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게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먼 자식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니까, 동료니까, 이웃이니까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듭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게가 달라진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 공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한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 나이 되면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바쁩니다.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잘 아니까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친구도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웃에게 기대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서로 챙겨주겠지. 하지만 이웃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는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운함이 남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챙겨줬는데, 이 서운함이 쌓이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관계를 가볍게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걸까요? 혼자 살면 편한 걸까요? 공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다만 무겁게 살 필요는 없다. 무슨 뜻일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대답이 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연락이 뜸해졌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 사람도 바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웃에게 의무를 느끼지 마세요. 인사하고 가볍게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공자가 말한 가볍게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무거운 의미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려 애쓰지 않는 지혜.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자공이 놀랐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왜 문제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려 애쓸수록 사람은 멀어진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으려고 자꾸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전화를 자주 걸고 만나자고 먼저 말하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짜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야 사람을 만나도 편안합니다. 혼자가 두려우면 사람을 만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혼자 있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사람들한테 실수를 했나?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진 건가?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건 당신이 나빠서도 아니고 상대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 다만 변해도 괜찮은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제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연락이 뜸해도 섭섭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왜 마음이 더 흔들릴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후회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럴까? 좀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진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 꾸리고 마음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감정도 많아집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운함이 쌓이는 이유. 요즘 자식한테 서운한 적 없으신가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찾아가도 금방 가시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건 항상 나고 약속을 정하는 것도 나고 왠지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나온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맞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 정도는 해줄 거야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서운한 겁니다.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럴 거야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서운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안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옆 사람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딸이 요즘 해외에 나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그런 게 없는데 나는 자식한테 집만 되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고 하고 누구는 손주가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또 비교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평생 불행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남의 삶은 내가 모른다. 내가 보는 건 겉모습일 뿐이다. 그 사람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은지는 모릅니다. 의무감에 오는 걸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지는 모릅니다. 그냥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후회는 자꾸 돌아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잘해줄걸.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공자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후회 아닌 게 없다. 그만큼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후회는 해도 되지만 거기 머물면 안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때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못해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을 다르게 살기 위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먼저 늙지 않는 법. 공자는 70세가 넘어서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으면 안 된다. 마음이 늙는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걸 옛날이 좋았다로 끝내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몰라.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마음이 조금씩 늙고 있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시간이 지나는 것이지 마음이 멈추는 게 아니다. 마음이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호기심을 유지하면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해하면 됩니다. 저건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보세요. 젊은 사람들 말이 이해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들어보세요. 그게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평온한 마음의 기준. 그렇다면 평온한 마음이란 뭘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하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고 아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도 흔들렸고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다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서운해도 괜찮고 후회해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 됩니다. 감정은 날씨 같은 겁니다. 오늘 비가 와도 내일은 맑을 수 있고 오늘 춥다고 겨울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운해도 내일은 괜찮을 수 있고 지금 외로워도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감정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공자가 말한 평온함입니다. 잘 살았는가? 가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잘 산 걸까? 자식 잘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왠지 허전합니다.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다. 내 기준은 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가야 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자식 잘 키워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뭘 원했나? 나는 뭐가 좋았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었나? 그 답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태도. 공자의 제자 중에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웃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자식 잘 되면 행복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지금 가진 게 적어도 그걸 소중히 여기는 태도, 지금 사는 게 평범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 그게 행복입니다. 자식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고마운 겁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 안 새고 따뜻하면 충분한 겁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이게 공자가 말한 태도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의 품격. 공자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다. 품격 없이 늙는 게 두렵다. 품격이란 뭘까요? 멋지게 사는 거? 말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품격이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남 탓하지 않는 태도, 불평하지 않는 태도, 비교하지 않는 태도,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평할 게 많아집니다. 몸도 아프고 사람도 멀어지고 세상도 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 내 탓이야. 세상이 이래서 문제야. 요즘 사람들은 다 이상해. 하지만 그렇게 살면 품격이 없어집니다.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평해도 거기 머물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몸이 안 좋네.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야. 자식이 안 찾아오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 그래도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품격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지고 70세가 되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60세가 되면 남의 말에 화내지 않게 되고 70세가 되면 욕심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세가 넘어도 화는 나고 70세가 넘어도 욕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공자가 말한 건 이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살아라. 자식한테 기대하는 마음,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순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만큼 했어.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이다. 어른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자식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자가 남긴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잘 산다는 게 어려울 뿐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멀어져도 괜찮고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고 후회가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공자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 자신을 조금은 대견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자가 말한 혼자 있는 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